안녕하십니까, 김경훈 소장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그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적응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는 트렌드 워칭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장 관점에서의 트렌드 변화 키워드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소비자 그룹과 소비 성향에 관련된 트렌드 변화의 키워드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소비자 그룹은 시니어 소비자 그룹입니다. 시니어라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의 소비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한국의 그 시니어 소비자들은, 즉 50대 이상 소비자들은 특히 이제 주목받는 게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흔히 베이비 부머라 그러죠.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시니어 세대에 접근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고 지금 50대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특정 연령대에 유난히 숫자가 많은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시니어에 편입됐기 때문에 한국의 시니어 소비자 그룹은 유난히 지금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 소비자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니어 소비자 그룹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어떤 그 소비 측면에서, 혹은 타겟팅으로서의 이 소비자 그룹에 대한 어떤 분석의 측면에서 고민해 볼 부분이, 고령화로 인한 그 정체성 변화라는 측면 하나랑, 또 하나는 우리 문명 단위 자체가, 문명의 기본 성격 자체가 디지털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변화, 이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케이스에 이렇게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바닷가에 앉아서 이제 지금 셀카본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이제 나중에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나 20대에 디지털 도구들을 통해서 성장 경험을 한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 그 반면에 이 시니어 소비자 그룹들은 뒤늦게 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이 나이 든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의 어떤 그 변화 방향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거나 젊고 활발한 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 시니어, 한국의 지금 시니어 소비자 그룹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활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과제와, 또 하나는 시대적 변화인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최대 소비자 그룹인 이 시니어 그룹의 2016년의 소비 성향이나 태도 쪽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움직여 왔던 디지털 마케팅 혹은 디지털 시장에서 이 시니어 그룹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 세대에게 디지털적 접근 수단들을 제공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메가트렌드적으로 보면 고령화라고 하는 메가트렌드와 디지털화라고 하는 메가트렌드가 믹스되고 있고, 또 이 세대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는 개성적 가치, 즉 개성화 메가트렌드와도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시니어 소비자들의 어떤 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어떤 그 변화는, 50대 이상의 시니어 소비자들이 디지털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점점 디지털 시장 안에서 어떤 그 소비 파워들이 확대돼 갈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쇼핑만 보더라도 유통 경로가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젊은 층이 그 주도하는 그런 변화죠. 그런데 이런 변화에 어떻게 시니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시니어 소비자들도 그러려고 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접근 경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좀 더
쉽고 편리하고 그런 경로를 이 시니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인가가 2016년 어떤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하는 한 업체에서는 시니어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도 바로 쇼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최대 소비자 그룹인 시니어 소비자들을 디지털 쇼핑의 세계로 끌어오는 것, 누가 그걸 더 쉽고 편리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가. 이게 2016년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시니어 그룹의 주요한 어떤 그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 그룹은 신실용주의 소비자 그룹입니다. 자, 실용주의라고 하면 가격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싼 가격에 이렇게 대표가 되겠죠. 그런데 신실용주의는 개성화라는 큰 메가 트렌드의 결과로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가치 혹은 자기 스타일, 자신의 감성이나 감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색깔, 이런 것들이 좀 더 뚜렷해진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실용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감성이나 감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은 과거의 실용주의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신실용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20, 30대의 소비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신실용주의 소비고, 몇 년 전부터 뭐 꾸준히 유행어가 됐었던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런 말들이 다 이런 신실용주의적 소비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유행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실용주의 소비 성향이 이 소비 시장에서 나타날 때 크게 한 7개 정도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7개 특징을 뭐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초스피드 쾌락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실용주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제 그 짬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짬이 나더라도 그 짬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만족과 쾌락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먹방을 비롯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식문화가 대표적인 이런 초스피드 쾌락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체험 중시형 소비인데,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대개 그 상품을 단순하게 구매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소비를 통해서 새로운 체험을 넓혀가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타일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적 요소가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평판 소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나만 속지 않고 남들보다 훨씬 더 영리한 소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평판 소비의 밑에 숨어 있죠. 그다음에 셀프 메이드라고 하는 것은 20, 30대의 어떤 이런 신실용주의적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직접 이제 물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격대를 더 낮출 수가 있죠. 구입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또 직접 그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 해서 성취의 기쁨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셀프 메이드 소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수 소비는 간략하다라는 뜻하고 소액 결제라는 게 결합된 건데요. 카드사들의 어떤 그런 통계치를 보면 갈수록 지금 소액 결제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소액 결제를 아주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소비, 특히 이제 결제 분야에서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구독형 서비스 마켓. 전 시간을 들으신 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소비 패턴에 있어서 정보 과잉 시대에 너무 많은 어떤 그 정보들이 있고 유통 경로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들이는 시간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노력도 많이 들어야 되는, 이런 데 걸맞는 변화가 이제 그냥 편하게 배달받고 알아서 큐레이션 해줘서
받는 그런 어떤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 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구독형 비즈니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그런 어떤 그 소비자 그룹이 신실용주의 소비자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7번째로는 이 신실용주의 소비자들은 한편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컬트, 거의 숭배에 가까운 소비 성향을 보이면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관심을 보내는 몇 분야 외에 나머지 이 영역에서는 어떤 그 특정 기업이라든지 특정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용적 가치들을 재빨리 제공해 주는 거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이 신실용주의 소비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소비 성향의 바탕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소비자가 아주 쉽게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조성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개성화 추구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용주의하고 개성적 가치 추구가 결합한 이런 소비 성향 그룹이 20, 30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3번째로 그 소비 성향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키워드가 이제 절정 경험의 추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절정 경험이란 말은 이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 단계 중에 최고의 단계인 자기 실현 단계에 추구하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로 절정 경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자기를 잊고 자기와 대상 사이에 어떤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몰입의 경험을 함으로 해서 어떤 순간적인 자기 실현의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런 상태를 절정 경험이다. 그런데 인간이 많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면 이런 절정 경험을 추구하는 단계로 옮겨간다. 이게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인데요. 지금 개성화라는 큰 메가트렌드적 흐름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의 어떤 순간, 그런 순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절정 경험을 얻고자 추구하는 이런 어떤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절정 경험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될 것인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하고 평범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지루하고 나태한 것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차별화된 경험을 통한 절정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죠. 지금 이제 케이스 분석에 보시면 이게 자동차 광고 장면인데요. 전통적인 자동차들이 기능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맵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광고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감성에 치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의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경험에 대한 홍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동차 기업도 소비자들의 이런 변화에 지금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개성화라고 하는 큰 메가트렌드 흐름 속에서 보면 갈수록 이제 편의와 경험이라는 두 가지 이 큰 축에서 특히 경험 쪽에 많은 어떤 관심들이 소비자들이 쏠리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감각을 활용하는, 인간의 오감을 활용하는 그런 영역이고, 그런 오감을 활용하는 그 순간에 어떤 기존의 어떤 자기에게 익숙하고 지루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절정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기업이 이런 소비 성향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2016년에 고민해 볼 그런 어떤 소비자 변화의 중요한 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글로벌 소비자 그룹인데요. 전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동아시아 소비자들이 한국 그 쇼핑에서 한국 시장에서의 파워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만 해도 지금 180만 명이 넘어가죠. 그리고 연간 1,000만 명 정도의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디지털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해외 직구족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과거 산업시대에 직접 해외로 가야만 했던 어떤 그런 수출이라는 개념으로만 됐던 그 소비자의 확장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하이타오족이라고 부르는 이제 해외 쇼핑을 하고 있는 그 쇼핑객들이 한국 쇼핑몰에 와서 어느 정도까지 구매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자료인데요. 보시면 2014년에 한 2,9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근데 2015년에 6천억 규모로 거의 2배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16년에는 1조 원 이상이 될 거다. 또 2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래서 하이타우족 말고도 일본도 있고 또 동남아의 인구 대국들을 보면 그 국가의 전체적 소득은 낮더라도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여력들이 굉장히 크고 전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중산층 이상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글로벌화돼 가는 세상과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쇼핑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어떤 그 소비자 그룹을 분석할 때 혹은 소비자들을 타겟팅할 때 글로벌 소비자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글로벌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주요한 소비자로서 타겟팅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위로 혹은 보상 소비자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가 왜 상처가 나느냐? 소비 때문에 상처가 나는 건 아니겠죠. 신체적 안전이나 심리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혹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게 아니고 일상의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민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상처들인데, 이런 상처를 소비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비자 그룹을 위로 소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로 소비자가 성장하는 두 개 큰 어떤 그 베이스의 원인 요소를 본다면 뭐 테러가 됐든 범죄가 됐든 여러 가지 불안을 주는 재난이 됐든 이런 신체적 위험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경쟁에 의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은 상처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스트레스적 상처,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위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시장도 새롭게 커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보면 이런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산업, 즉 마음 산업이 성장할 거로 보이고, 또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반려동물 산업도 성장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호신 쪽 분야가 성장을 할 거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인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면 이런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인도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집안에서 밖에서 하던 경험들, 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신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집안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또 하나의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또 즐거움을 위해서 도시 공간 안에 팝업 공간들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애썼다,
그만하면 너 이 힘든 세상에서 잘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셀프 기프팅 분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짬들이 없기 때문에 뭐 휴가 기간에 뭐 며칠씩 이렇게 놀러 가지 못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어떤 그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어떤 소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가를 짧게 가는 그런 여가를 찾는 도시명 여가가 7번째 키워드입니다. 메가트렌드적 분석을 해보면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현상. 근데 기대가 커지는 만큼 비례해서 좀 더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소한 위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일상적 안심이라는 메가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일상적 안심이라는 메가 트렌드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소비자 그룹인데요. 1980년 이후 출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때,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10대죠. 10대 때 디지털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기존에 기성세대들이 하던 모든 일을 디지털로 다시 재구성하는 이런 소비자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한국의 디지털 네이티브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주요한 그 소비 성향적 특징은 아까 신실용주의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어떤 가치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주목해 볼 만한 어떤 그 분석 그 어떤 가이드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디지털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접근법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기존의 엄마들은 돌잔치를 할 때 동네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거나 뭐 어떤 특정한 정보 루트를 통해서 얻었다면, 지금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그 돌잔치 정보 루트는 스마트폰에 있는 돌잔치 앱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경험담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직접 거기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정보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속에서의 그런 돌잔치 앱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똑같은 일을 어떻게 디지털로 재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소비자 그룹 혹은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6가지로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이 중에 시니어 소비자 그룹이나 글로벌 소비자 그룹,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소비자 그룹은 연령이나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비자를 일정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 그룹이라고 본다면, 신실용주의라든지 절정 경험의 추구라든지 위로 보상 소비자, 이런 어떤 키워드는 소비 성향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나 특정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나 연령대에서도 보여주는 어떤 소비 태도,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한국 시장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소비자들은 자기만의 어떤 삶을 지속해야 되고, 삶을 지속하는 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걸 소비 활동을 통해서 펼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소비 키워드를 가지고 소비자 성향과 소비자 그룹을 분석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2016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